제가 기자회견 꽤 많이 했는데 이렇게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그 모임의 행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써가지고 왔고요. 우리 지금 이제 방금 앞서 토론했던 두 분, 부산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기 대구 지대장님도 오셨고 부산 지대장님도 어제 오셨고, 부산 지대에 제가 지난달에 가봤더니 특수병, 소위 말하는 휴전병이 한 20명 되더라고요. 아주 거친한 생각이 들었고, 부산에 다 나가 계시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북한의 특수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일 세다 그래요. 자기네가. 우리가 제일 세고 우리 부대가 제일 강하고, 근데 그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한 것처럼 김정일이라는 데서 배양고 고스란히 김정일한테 갚아준다. 이게 아마 우리 국민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전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60조교, 62조교, 조격병, 조격 경보 항공일전대 하는데 몽땅 다 이게 한국의 특전사로 보면 될 겁니다. 특수 8군단이라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교도대 지도국은 특수 8군단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11군단 폭풍군단으로 정식 이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1군단, 2군단, 3군단 쭉 있는 중에서 11군단으로 아예 바꿔버렸고, 거기에 약 10여만 명의 특전사들이 육전병, 해상육전병, 수치부대 이런 거 쫙 퍼진 데 있고요. 그리고 어제처럼 청참호국 직속으로 조격여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타격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조격여단들이 있고요. 무력부 직속으로 경찰 대대들이 또 분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력. 대칭 전력은 아시겠지만 일반 사병들이죠.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고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20여만의 비대칭 전력이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얘들이 임무는 북한 전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몰라요. 이 친구들. 한국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국민전 참모, 어느 참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소속했던 부대, 역시 일단 11군단, 11군단 이제 38여단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는 저들의 임무는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떨어져서 군포에 있는 군산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까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가봤냐? 안 가봐도 훤한데 한국에 왔다가 가봤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북한에서 익혔던 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 특수부대 사람들은 아시죠? 아시겠지만 따로 한국 지역을 형성해 놓고, 어디죠? 합법훈련하는데. 한반도 공원이라는 걸 합법훈련입니다. 한국처럼 똑같이 청와대를 만들어 놓고 한국 군복을 딱 입히고 한국 무기를 사용하면서 6개월 동안 훈련하는 계룡군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서 워낙 훈련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제 평양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170mm 자주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220mm 방사포 역시 6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력들이 자주포 1000여문, 그리고 방사포 12간, 22간, 방사포를 쫙 다 연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5000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님께서 100문이 더 추가됐다고, 원래 5100문이던 게 이제 5200문이라는 발표를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강에서 초토화시키더라. 제가 있던 170mm 자주포 군단의 방사포 헌성 군단입니다. 여기에 정치장교로 있었는데 95년도까지 군단의 최전력 부대라고 하는 170여단, 지하에 있는 170여단은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자기네 사격 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청와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 여칭지라고 하는 본거부스터, 미8군 본거부, 미8군 사령부를 기본 자기네 전략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에 발사하면 쏘게 돼 있어요. 이 발사를 위해서 170mm 자주포 군단 같은 거는 상해부터 신계, 평양 상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격 출발 명령이 내려지면 밤새 무조병으로 개성, 장풍, 개풍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서희 갱도들이 다 있어요. 땅굴들이. 거기에 밤에 조용히 밀어놓고 쏜다더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병만 말하고 있지 사실 북한에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을 이제 폭발시킨 그 서희 잠수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을 겨누고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이를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대한민국 국방부는 또 뭐 우리 모두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응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도발하면 정말 육해 공군 하늘 땅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북해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소위 2년 전에 벌어졌던 디더스 공격, 미림대학에서 육성된 약 3,000명의 해킹수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을 파괴하려고 포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이제 지금 현재는 장사포 이런 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격을 우리 국토에 대한 폭격을 늘 인지해야 되라고 보는데 주민들을 다쳤다 국제사회에서 정말 그 큰 비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도 저희 국민전 참모회에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민간인들이 피해는 안 주지만 한국 경제에 막단 타격을 줄 수 있는 항만 그리고 인천공항의 활주로 이런 것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아서 정말 또 다른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지금껏 진행해왔던 아웅산 테러, 칼기 폭파 사건 이런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북한은 이제 김정일은 이제 저들의 또 소위 특전병들을 파견해서 항공기 테러 내지는 해외 공간 테러, 해외 공간에 대한 그 암해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또 해외에 파견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도발이 분원진 북계 사령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워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의 최고 군사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입니다.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있고요. 이번 연평도 사건도 김정일의 지휘와 명령이 아니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향해 북계의 도발이 있을 시 도발이 근거지가 북한군 최고 사령부이고 총지휘자가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가차없이 공격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적들의 기가 질리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른바 비대칭 전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현대화된 무장장비와 인적 물적 잠재력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등을 감안하면 북한이 전력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전 참모부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의 핵심 요소인 군인들이 사기가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 있고 역량 실조에 의한 대열 이탈 병력 감소가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지원이 조조할 대로 조조해서 100여 명 기준 중대 인원 중 10 내지 20%가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교도대와 조기대와 같은 비상비군 훈련도 연 2차에서 1차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군을 상대로 제대군인 출신 탈북자들이 나서겠다는 것, 우리에게 총을 주면 연평도와 같은 제1선에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전의 의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국방부에도 저희들이 제기했고 오늘 360명의 탄원서를 가지고 저희 지성원들이 찾아갈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는 최대한 신중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또 제대군인 출신 탈북자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준비된 우리 제대군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일선에 서겠다는 것을 굳게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